718번에 디귿을 볼 건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717번도 거기 숫자 70인가? 그게 정확하게 위치가 나와 있어야 정답이 정확하다고 얘기했지. 모의고사였으면 굴욕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 교재는 그냥 그 숫자가 써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 간격으로 그냥 믿고 가자, 확실하게. 여기서도 사실 애매한 게 또 있어. 도대체 우수하다의 기준이 뭐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교재를 따를게. 이 우수하다의 기준은 평균보다는 클 거다. 평균보다 낮은 기준을 우리가 우수하다고 보진 않는다. 요 정도로 받아들일게. 우수하다의 기준은 평균보다는 크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위험한 거야, 이 교재가. 이런 가정이 없거든. 야, 평균만 돼도 우수한 거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이 우수하다의 기준을 평균으로 하면 B하고 C 중에 평균보다 클 확률은 둘 다 0.5니까 똑같아 적어요. 그러면 이게 거짓이 되거든. 근데 이 교재가 주장하는 게 이 시중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어, 사실. 우리 프로그램은 다 시중 교재에 있는 걸 옮겨온 거거든. 시중 교재에 보면 우수하다를 평균보다 크다라고 가정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데가 우수하다. 또는 이런 데가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우수하다의 기준을 평균보다 오른쪽으로 잡고서 확률을 구해보면 항상 B가 C보다 더 크기는 해. 확률을 계산해보면. 근데 물론 요 교점보다 오른쪽 우수하다의 기준 1번일 때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거든. 그 넓이를 비교하는 게. 왼쪽에 있을 때 좀 헷갈릴 수는 있어. 왼쪽에 있을 때는 좀 따져볼게. 이 교점보다 왼쪽에 있을 때 우수하다가 우수가 여기라고 하자. 그리고 요 넓이를 x라고 하고 밑에 거 넓이를 y라고 할게요. 아래쪽 넓이. 그러면 B가 변수가 y니 지금? B가 y야. 변수가 뭐라고 돼 있어? 그냥 B라고 쓸까? 쓰려고 할게, 변수를. 우수하다보다 클 확률. 그러면 B가 요 선보다 오른쪽의 넓이는 0.5에서 x, y를 빼면 되지. 0.5에서. 근데 C가 좀 우수하다는 것보다 클 확률은 0.5에서 뭘 빼면 돼? y는 빼면 되지.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x하고 y는 넓이야. 그렇지. 그러면 역시 왼쪽에 있어도 C 쪽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일단 보긴 할게. 근데 수능에는 이렇게 나오잖아. 우수하다는 건 애매한 표현을 주잖아. 단 우수하다의 기준은 평균보다 크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 자, 719번 할 차례지. 정규분포를 따르는 x.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 따른다는 표현을 어디든 다 쓴다. 이항분포는 이상 확률 변수,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 주자야. 대표 주자. 연속 확률 변수는 넓이로 푼데 그 중에 정규분포는 종 모양 그래프다. 가운데는 평균 항상 m이다. 그래프가 약속되어 있는 그래프. 다른 연속 확률 변수는 그냥 직선이 되거나 문제마다 바뀌는 그래프. 절대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 경험했지. 자, 평균이 4고 표준에서 2니까 여기가 4야. 그리고 1부터 7까지 확률인데 1이 어딨냐면 왼쪽에 3칸이지. 7은 어딨어? 오른쪽에 3칸이야. 그럼 좌우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이게 0.864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864라는 얘기는 요 반쪽은 0.433이라는 얘기지. 좌우 대칭. 그리고 M 기준, 4 기준 오른쪽 전체 넓이는 0.5니까 여기는 0.5에서 0.4331 빼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양쪽 넓이가 또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묻는 말은 뭐야? 1 이상의 확률이니까 얘랑 얘를 더해주면 돼.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다. 음정 다상상이 소거된다. 그렇지? 그래서 계산할 때도 항상 선생님은 식 전체를 한번 보고 좀 간단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항상 하거든. 무턱대고 하기보다는. 자, 721번. 36 이상일 확률과 24 이하일 확률이 똑같다. 자, 가운데 A이 있어. 36과 24가 36 오른쪽 넓이와 24 왼쪽 넓이가 똑같다고 되어 있잖아. 24보다 36이 크고 그럼 당연히 24가 여기 있고 36이 여기 있어요. 왜? 대칭성을 활용해야 돼. 36 오른쪽의 넓이와 24 왼쪽의 넓이가 똑같다. 좌우 대칭성을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간격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그럼 m이 두 값의 뭐야? 평균이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 따라서 m은 30이야. 이렇게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돼.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넓이가 같아? 양쪽 넓이겠지라고 바로 판단해야 돼. 양쪽 넓이겠지. 그 다음에 m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은 904니까 m제곱 900 더하기 시그마 제곱은 904다. 그럼 시그마 제곱이 4니까 시그마는 2다. 얘는 양수니까. 여기까지 했고 35 이하의 확률을 다음 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이거 35 이하의 확률. 그럼 여기서 35를 찾아야지. 얘가 30이야. 시그마가 2였지. 그러면 33. 여기는 34. 여기가 35다. 얘가 35야. 30이고 여기가 2니까 35지. 근데 이게 x거든. x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 n부터 x까지 확률이야. n부터 x. x가 지금 얼마라고? 35. 여기. n부터 35까지의 확률이 0.4538이라고 써 있는 거야. 이 표의 의미가 n부터 x까지. 그 x 값은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 확률이 0.4938이다. 근데 35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그럼 35 이하면 계속 색칠해야 되지. 끝났네? 여기는 얼마야? 0.5. 여기다 0.5만 더하면 끝나지. 항상 0.5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 이번에도 그냥 직관적으로 또 양쪽이야. 10의 왼쪽 넓이와 A의 오른쪽 넓이가 똑같아. 그럼 또 이 그림이야. 왼쪽 넓이와 오른쪽 넓이가 똑같아. 여기다 그대로 써버리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A가 돼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10의 왼쪽과 10의 A의 오른쪽이 똑같다. 그러면 이 A는 써있거든. 18이라고 써있거든. 평균. 따라서 10과 A의 가운데 평균이 18이다. 끝. 방금 했던 내용이지. 자, 727번. 정규분포 64,5의 제곱을 따른다. 평균은 64다. 그랬을 때 A부터 A 플러스 2가 얼마인지 몰라. 그냥 2 차이 난다 정도밖에 몰라. 최대가 돼야 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상상해 보는 거야. A가 여기다 붙여. A 플러스가 여기다 붙여. 넓이가 이만큼이지. 근데 여기를 다시 A라고 생각해. 그럼 A 플러스 2는 여기쯤 되겠지. 그 넓이. 자, 누가 더 커? 빨간색이 더 크지? 그럼 이런 식으로 A와 A 플러스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 폭을 2로 유지하면서 두 칸 차이 나니까. 그럼 어디에 있을 때가 넓이가 가장 크겠어? 평균에 어디에 있을 때? 옆에. 그렇지, 좌우에 있을 때. 가운데로 몰릴수록 넓이가 크잖아.
솟아있으니까. 따라서 역시 A와 A 플러스 E의 평균이 이 녀석의 평균과 똑같으면 되겠지. 계속 같은 아이디어지. 좌우 대칭성을 활용하는 거야. 계속. 굉장히 직관적인 문제지. 자, 이제 드디어 Z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넘어가. 필기를 살짝 또 해야 됩니다. Z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Z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무조건 1이야. 약속되어 있어. 그럼 Z가 뭐냐 갑자기. Z는 뭐냐면 X에서 X의 평균 M을 뺀 다음에 X의 표준 편차 이거 다 여기 있는 거야. 요거야. 그럼 얘는 누구 거야? X의 평균이고 이건 누구 거야? X의 표준 편차를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M은 또 강조. X의 평균이고 얘는 X의 표준 편차다. 이 Z가 바로 요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 형태는 정말 잘 기억해야지. 진짜 중요한 거. 이렇게 Z를 정하면 이 Z는 아주 특별한 녀석이 되고 이 특별한 녀석의 이름을 붙여서 정규분포 Z는 표준 정규 표준이란 말이죠. 자, 예를 들어 수학 성적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 수학 성적도 대부분 학생들이 많잖아. 전국의 학생들 수능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좌우 대칭 형태가 거의 나와. 당연한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지 않겠어요? 평균을 기준으로 잘 보내 반, 못 보내 반. 근데 좌우의 숫자가 거의 똑같을 거야. 평균 넘은 애들과 적은 애들. 그리고 극단적으로 잘 보고 극단적으로 못 보는 애들은 1등급과 9등급이니까 비율이 이렇게 적어질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숫자가 많으면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런 통계와 또 우리나라 전 국민의 발의 치수를 재.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구했어. 그것도 역시 거의 정규분포 곡선을 따를 거야. 발의 평균 크기를 따를 거야. 그러면 그 두 개를 자료를 되게 생뚱맞게 전혀 상관없는 두 자료잖아. 그걸 한눈에 비교할 상황이 생겼다고 치자. 그럼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 기준을 잡는 게 바로 이 Z야. 표준 정규분포야. 그래서 확률을 계산할 때 발치수가 280 이상일 확률 이걸 구하는 거야.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일 확률 이런 걸 계산할 때 전혀 다른 성질의 두 개를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표가 필요해요. 아까 전에 표 있었던 거 봤지? 표에 M부터 X까지 확률이 얼마입니다. 확률이 얼마 이걸 다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그 확률을 계산을 각각 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의 계산을 갖고 우리가 확률을 다시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번거롭잖아. 그래서 야 Z로 다 바꿔버려. Z로 바꾸면 표준화 한다고 표현하거든. X를 Z로 바꿔. Y야? 너도 Z로 바꿔. 전부 다 Z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Z의 표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Z라는 녀석의 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확률을 Z의 확률을 바꿔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발이 280 이상의 확률과 수학이 90점 이상의 확률은 다 Z로 한 가지 표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Z로 문제를 풀겠다. 다 표준화해서 그냥 안 풀고. 그럼 Z는 평균이 항상 0이고 표준 편차가 무조건 1이거든. 증명부터 가자. Z의 평균이 0이다? Z의 표준 편차가 1이다? 를 증명하자. 자, Z가 위에 써 있어. 뭐야? X 빼기 M 지금. 그럼 선생님이 1차식이지. X만 변수야. 시그마와 M은 상수인 거야. 이걸 AX 플러스 B꼴로 표현해야 돼. 따라서 A, X 플러스 B. 그럼 평균은 분배가 가능하지. 따라서 시그마 분의 1은 상수니까 평균 밖으로 나가고. 자, 이 X가 뭐랑 똑같다? M과 똑같다. M, N. 그게 어떻게 돼? 지워지지? 0.
마찬가지 시그마 이거 바로 들어갈게. 시그마 분의 1x 여기 또 계산할 필요 없잖아. 자 시그마의 특징 상수가 지워진다. x의 개수는 나가면서 뭐가 된다? 그런 절대값 분산이 제곱이 되고 자, 따라서 절대값인데 시그마는 원래 양수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값 씌워도 시그마. 이제 얘를 뭐라고 했지? 시그마로 쓰기로 했잖아. 둘이 같은 거야. 약분 그게 얼마야? 1 증명 끝. 자, 뭐 이 증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증명하라. 참고하시고 나중에 지금 해봤자 근데 나중에 되면 또 까먹으니까 이거 기말고사 시험 범위잖아. 어차피 통계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습하면 돼. 자, 그래서 Z는 이런 녀석이구나. 그럼 이제 Z가 2.5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래? Z의 표는 여기다 내 변수를 아까 안 썼는데 아까는 X였거든. 지금은 Z야. Z의 특징 무조건 0이야 평균이. X일 때는 M 이 평균이야. 맨날 바뀌어. 문제마다. 근데 얘는 Z는 무조건 0이야. 똑같아. 그래. 그리고 2.5 이상일 확률이니까 2.5 이상일 확률은 여기를 구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여기 확률은 우리가 못 구하고 무조건 표는 평균부터 출발하게 돼 있어. 평균의 오른쪽으로만 표현이 돼 있어. 표 자체가. 평균의 어느 쪽? 오른쪽. 평균이 여기고 그 Z, 송자 Z는 이게 송자 Z야. 여기 있는 애들. 그러면 0부터 2.5 어디 있어? 여기 있지. 2.5면 0부터 2.5까지 확률이야. 0.4538이야. 그 다음에 색채랑 부분의 넓이는 0.5에서 0.4938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 얘도 좌우 대칭성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오히려 n이 0이 되면서 더 쉬워져 계산. 이거 하나 해볼까? 734 733번 마이너스 0.75부터 0.575까지는 좌우 대칭이네. 별로다. 좌우 대칭 너무 쉬워. 이거 말고 735 마이너스 0.5부터 0.5, 1.5까지 확률을 구하시오. 무조건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즉 이 문제는 두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좌우 대칭도 아니잖아 지금. 그럼 두 개를 나눠서 마이너스 0.5부터 Z 0에다가 0부터 1.5까지인데 0부터 1.5는 써있어. 평균보다 오른쪽이니까. 그럼 여기 1.5 찾아서 0.433 여기가 0.433 해결됐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없단 말이야. 대신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마이너스 0.5의 대칭 0.5를 찾아서 여기 구해도 똑같잖아. 얘를 0부터 0.5로 바꿔서 풀겠다는 거야. 그럼 0.5는 여기 써있고 얼마나 1.0.192 자, 동일에 다 풀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끝난 거야. 무조건 평균 0을 기준으로 좌우를 나눠서 생각하면 돼. 별거 없어. 다 대칭이 써. 그래서 통계는 좀만 성실하면 오히려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 사실 여기서 성실한 게 필요한 이유는 그래도 암기는 해야 되니까. Z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가끔 이런 생각 해봤어? 나도 이런 생각 가끔 해본 적이 있는데 학생 때야. 물론 나는 이제 이 내용을 아니까 지금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데 평균이 70, 72, 74야. 국어, 수학, 영어가. 근데 내 성적이 나라고 생각해. 85. 평균보다 높지? 92. 높지? 88. 그러면 어떤 과목이 더 잘 본 거지? 이런 고민. 되게 쓸데없는 고민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거 우리는 등수를 보긴 하지, 그치? 근데 사실 등수도 정확하게 말하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 학교가 국어 잘하는 애가 별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 실력을 정확히 전국 모의고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여러분 내신 성적하고 모의하고 비교해보면 격차가 꽤 클걸? 특정 과목을 보면. 비슷할 때도 있지만 차이가 날 때 확 차이가 나서 내가 전국에서 이렇구나, 뭐 괜찮구나 아니면 별로구나를 되게 강하게 느낄 때가 있을 거야.
전국 시력에서는 진짜 시력이 있는 거 알지? 최저 등급을 맞춰야 돼 나중에.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질 때는 나는 학생들이 이 두 개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줄 알았어. 평균보다 얼마나 높나? 막 이걸 좀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는 부족해. 더셈필셈은 아니고 퍼센트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했었는데 수학적으로는 표준 편차까지 넣으면 돼. 그리고 Z로 비교하는 거야. 내가 모든 변수는 X는 Z가 되고 Y도 Z가 된다 그랬지. 따라서 Z로 바꿔놓고 나면 Z가 높은 게 더 잘 본 과목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얘를 변수 A, 변수 B, 변수 C라고 하고 변수 A의 점수, B의 점수, C의 점수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Z를 만들어 볼 거야. Z의 정의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지. 그러면 Z1은 A에서 A의 평균 70을 빼고 표준 편차 15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A의 점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85를 대입하자. 그럼 얼마야? Z1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렇게 Z1, Z2, Z3 비교하면 끝나는 되게 쉬워. 얘는 표준 편차가 18이고 내 점수가 92점이고 평균이 72니까 그러니까 얼마? 20? 18분의 20? 1보다 크네. 이렇게 하면 누가 더 잘 본 거야? Z2가 더 잘 본 거야. 따라서 수학이 더 잘 본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해. 표준 편차까지 넣으면 완벽하게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표준 점수는 뭐다? 시험에 까먹고 있던 게 가끔 기억이 날 때가 있어. 50Z 플러스 100이다. 이게 여러분 표준 점수야. 표준 점수.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표준 점수는 평균이 얼마게? T는 따른다 정규분포 평균이 100이야. 그래서 이거 100을 따르는데 100보다 높다고 뭔가 잘 봤어 하지 마. 100점에 가까워 아니야. 그게 평균이야 100이. 그럼 100보다 안 되면 평균보다 안 되면 평균 깎아보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얘 T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배웠잖아. 또 하면 되지. 그러면 T 자리에 50Z 플러스 100을 집어넣어. 그러면 50. 여기서 Z가 변수야. Z도 변수야. X처럼. 자, Z의 평균 얼마였지? Z는 항상 따른다 정규분포 몇 콤마? 0, 1. 0, 1. 숫자가 0,1이고 평균 0, 표준 편차 1이야. 따라서 이거 0이야. 따라서 얼마야? 120. 여기 0이니까. 그리고 50Z 플러스 100. 표준 편차는 상상 지우고 나가면 절대값인데 그대로 시. Z의 표준 편차 얼마라고? 1이라고. 따라서 표준 편차는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도 증명이 가능하지. 자, 여기 이제 표준 점수 참고로 기억해놔. 평균이 100입니다. 표준 점수가. 그래서 똑같이 만점 받아도 표준 점수가 달라. 그 이유는 여기서 알 수 있어. Z 안에 나눗셈 연산, 표준 편차 나눗셈이 들어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클수록 만점 받았을 때 점수가 들어올라가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만점 받았을 때 점수가 확 올라가. 예를 들어 서울대를 가려고 한다. 표준 점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몇 명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석사 수능으로. 근데 똑같은 만점인데 올해 만점과 내년에 수학 만점은 표준 점수가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실제로 선생님이 만점을 연속 2번 배출한 옛날 기억에 되게 놀랬던 기억에 너 서울대 쓸 거야? 만점 맞았으니까 쓴대. 2년 연속 다른 학생이 둘 다. 그래서 한 명은 붙고 한 명은 떨어졌거든. 만점 받아도 떨어지더라고. 근데 표준 점수를 보니까 한 명은 180이었거든 수학이. 근데 한 명은 140이었어. 40점이 차이나. 그러니까 한 번은 쉬웠고 한 번은 어려웠다는 얘기야. 어려우면 표준 편차가 막 이상해지지. 거기까지 우리는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정시로 갈 건 아니니까 표준 점수까지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긴 해. 등급에 집중하는 게 맞아 현실적으로. 근데 정시를 생각한다면 표준 점수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잘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냥 1등급에 만족하면 안 되고 압도적으로 잘하는 게 더 좋아. 그럼 표준 점수는 확 올라가니까. 정시에서. 등급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정시는. 자, 어쨌든 상대적으로 잘하는 과목은 Z가 크면 된다.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여기 이제 숫자가 20이 40인가 좀 와닿죠. 뭐 허리라고 할까?
허리 둘레가 22인치 이상, 42인치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조사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옷을 만드는 사람이야. 회사야. 직원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겠지. 그럼 이런 거 고민해야 돼. 내가 몇 인치를 제일 많이 만들 것인가. 무조건 평균 30이야. 평균 근처에다가 많이 만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야. 얼마나 많이 만들지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그럼 확률을 계산하면 되지. 예를 들어 22인치와 42인치 사이가 확률이 0.5, 50%가 나온다면 전체 생산량의 50%를 만들면 되지 않겠어? 그럼 거의 맞을 거 아니야. 수요와 공급이. 이럴 때 이제 수학이 필요한 시점인 거야. 사실. 운영을 하면 실제로 필요한 거야. 똑똑한 직원들은 수학을 활용합니다. 대단하지. 자, 그럼 이제 그럴 때 이 X의 표는 없단 말이에요. 현실에. 여러분이 사장인데 이 표가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지 않으면 없어 이게. 누가 나한테 주겠어. 그지? 다만 우리는 이 정도는 검색해서 찾았다고 치자. 평균이 30이고 표준표에서 4래. 사람들의 허리 사이즈가. 뭐 이 정도만 정보는 구했다고 치고 이제 이거를 Z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공짜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이걸 얻는 데까지 사실 힘들긴 해. 그게 쉽진 않아. 하지만 저걸 얻었다면 이제부터 쉽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 녀석을 Z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냐? Z의 정의를 이 변수의 평균과 이 변수의 표준편차로 나눠야 돼. Z의 평균 아니야 이거. 이 변수의 평균, 이 변수의 표준편차. X 거야 다 X 거. 여기가 Y면 이거 다 Y 거여야 돼. 자, 그럼 이제 이게 X가 따르는 정교부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면 Z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빼기 30 나누기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X를 Z로 바꾼다는 얘기는 X를 이렇게 바꾼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따라서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 양면에 나누기가 먼저가 아니라 빼기가 먼저가 돼야 돼. 빼기 30. 나누기 4. 부동산은 안 바뀌지 양수. 바뀔 일이 없어. 표준편차 무조건 양수니까. 연산도 편해. 그럼 이 계산해. 이 Z야. Z는 공짜야. 여러분 수학책 뒤에 이게 다 써있어. 표가. 모든 표가. 수학책 아닌데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표준정리 공부표 하고 딱 치면 이미지가 쫙 뜨니까 그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보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아, 이게 허리 인치 22부터 42까지의 애들의 확률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0,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면 요거 따로, A 따로, B 따로 풀면 되고 B는 공짜야. 0부터 3까지야. 써있어. 0부터 3까지. 항상 오른쪽만 나와야 돼. 0.35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없지만 뭐랑 똑같은 거야. 얘는. 0부터 요 확률은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똑같잖아. 그럼 2까지는 여기는 0.477. 근데 여기는 0.477. 두 확률을 더해주니까 90%가 넘네. 그럼 대부분을 이 사이즈에 맞춰서 생산해야겠네. 그럼 더 디테일하게 얘를 변수를 더 바꿔서 촘촘하게 조사하면 되잖아. 25와 23 사이, 23과 24 사이. 이렇게 하면 아주 자세하게 얼만큼의 확률인지 조사해서 그만큼 생산하면 딱 맞아 떨어지겠지. 나 믿지 않고. 수학이 알면 쓸 수 있습니다. 현실에.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자, 절대값 똑같아. 자, 그래서 Z 먼저 보자. Z는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편차. 항상 이거부터 X가 따른다. 누가 따르는지 꼭 봐. 이것만 쳐다보는 애들 되게 많은데 이 변수 안 보고 변수가 2개, 3개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건지를 확인해. 정리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X 거여야 돼. 자, 그럼 이제 요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값부터 풀어야 되네. 사이의 범위야. 마상부터 3까지. 자, 현재 부등식을 풀면 요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요 모양이니까 좀 아직 안 맞지? 조금만 다듬으면 되겠네? 양변에 뭘 뺄까? 3을 뺄게. 그럼 24가 되잖아.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Z로 바꾸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뚜렷하게 있어. 마상부터 몇 가지야? 그럼 여기는 어디랑 똑같아? 0부터 3까지랑 똑같으니까 허술이지. 표만 보면 된다. 사실 교과서에 있는 표도 볼 필요가 없는 게 항상 이게 문제에 나와 있어. 이 부분. 근데 여러분 교과서 문제 풀어보면 표를 안 주고서 그냥 구하라고 그러거든. 뒤를 보라는 얘기야. 교과서 뒤를. 교과서 문제. 다른 문제집은 다 저렇게 줘. 요거 한번 질문해볼까? 요 확률은 어떻게 다네? 마삼부터 말까지. 일단 오른쪽이 편하다 그랬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가운데 0이면 진짜 편해.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가운데가 M. 이게 X 거면 가운데가 M이잖아. 그때는 진짜 평균을 매번 구해야 돼. 간격이 똑같다는 의미에서. Z 거는 진짜 편해. 그래서 표준이야.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 확률 어떻게 볼 거야? 무조건 기준을 얼마여야 된다 그랬어. 내가 무조건 평균이어야 된다 그랬어. 0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1부터 3까지는 0이 안 들어있잖아. 그치? 그럼 생각을 해. 0부터 3까지를 구하고 0부터 1까지를 구해야지. 무조건 0을 꼭 넣어야 돼. 따라서 1부터 3까지의 확률은 큰 거 0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하고 또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를 구해서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이렇게밖에 풀 수 없다는 거야. 항상 평균은 꼭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평균이 0이니까 여기 꼭 들어가요. 가장 작은 거 찾기. 이것도 Z로 다 바꾸면 해결이 됩니다. 별게 없습니다. 이 문제도. 구 이상의 확률. 여기 X 거. 그러면 1번. 양변에 15를 빼고 나누기 3. 마이너스 2 이상의 확률. 0,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인데 오른쪽은 이미 0.5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확률이야. 어디랑 똑같아? 0부터 2까지 써있잖아. 0.477. 이 문제는 5문제 푸는 거야. 똑같아. 저기 있는 건 다 해결이 되고 출제가 되어 있는 거야. 자, 745. 한번 돌려서 물어보는 약간 은유적인 느낌. 별거 없다. Y가 등장하긴 했는데 별거 없다. X가 정기용표를 따른다. 근데 Y는 정기용표가 없고 그냥 3X 플러스 5다. 그럼 정기용표는 X가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Z는 무조건 X로 풀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야 되고 Y인데 이게 써있으니까 넣으면 돼. 그럼 X가 되잖아. 5 이항하니까 27 3으로 나누니까 이제 25를 빼고 8로 나눠야지. Z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이네. 여기 이 확률은 2 이상의 확률과 똑같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옮기는 습관. 그리고 항상 0부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0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해야겠네. 0부터 2까지가 0.477. 그러면 0.5에서 빼면 해결. 설마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서 아이들을 틀리게끔 유도하는 쌤이 계실 수 있어.
안 됐으면 한데 나는 이게 설마 하는데 내가 한 번씩 당하거든. 아찔해. 뭐냐면 저는 서로 다른 두 실은 이런 조건에 따라 판별식을 정확히 아느냐는 거야. 자, 판별식 연구도 어때야 돼? 실근 판별식 연구도 어때야 돼? 두 실근 판별식 연구도 어때야 돼? 이거야 이거. 제일 피곤한 게 얘야. 태훈아 뭐야 답은? 이렇다. 우리 모두. 그치? 나 빼고. 똑같아. 이게 사실 헷갈리는 게 이해가 돼. 중근, 실근 몇 개야? 2개. 중근은 네이버에 쳐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써 있어. 중근은 점이 하나거든, 점. 그치? 점은 하나. 눈에 보이는 점은 하나야. 근데 실근은 똑같은 거 두 개라고. 그래서 여기도 두모가 들어가는 거야. 중근이 여기 들어가. 그럼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해. 야, 실근이 나오면 무조건 그거나 같다라고 일단 써. 일단. 서로 다르면 두모 빼라. 그렇지 않으면 두모 다 넣어. 서로 다른 이 포인트야. 하여간에 실근만 보면 그거나 같다라고 출발해. 그래놓고 두모 뺄까 말까 하면 고민하고 서로 달라? 그걸 찾아. 그런 말이 없어? 두모 다 들어. 됐지? 이제 그만 헷갈려야 돼. 물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Z가 1보다 큰 확률은 똑같아. 넓이니까. 넓이인데 1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의미가 없거든. 상자에 뚜껑이 없는 상자의 부피를 구하는 것과 뚜껑이 덮인 상자의 부피를 구하면 똑같다고 얘기해. 경계선은 의미가 없거든. 근데 이산 확률 변수는 엄청난 차이잖아. 이 확률이 이산 확률 변수는 1, 2, 3, 4고 얘는 2, 3, 4니까 확률이 완전 달라지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게 이산에 나오면 완전 짜증나는 거야. 이걸 또 물어보는 쌤들 때 난 욕을 하지. 근데 어쩔 수 없지. 당할 수밖에 없어 아이들은. 만약에 내면 조심하는 게 맞아.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와. 자, 그럼 허그는 판별시험보다 어때? 작지. 너는 알지. 중근은 판별식은 0이지. 등호. 중근이 등호고 허그는 0보다 작고 실근만 확실하게 조심하면 되지. 자, 이거 까먹지 말자. 지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4h가 0보다 커야 돼. 등호. 서로 다르다는 말을 체크했어야 된다.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눠지니까 z제곱이 마이너스 1이 0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 확률 t가 들어가야지.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 되지. 자, 이거 무슨 범위? 부등식 풀었을 때 그는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지. 사이가 가장자리야? 그렇지. 작목보다 더 작거나 또는 합법칙이야. 큰 것보다는 더 크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확률과 이 확률은 똑같다는 거지. 하나만 구해서 두 배 해주면 되겠지. 얘를 구하는 방법도 0.5에서 얘를 빼야 돼. 0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평균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해결됐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등호가 있고 없고가 별로 의미가 없다. 저 1이 포함되든 안 포함되든 이걸 점선으로 바꾼다고 한들 이게 뭐 넓이가 달라지겠나? 경계선은 의미가 없다. 이제 문자로 나온 경우구나. 이건 이제 거꾸로 추론하는 거야. 749 여기 K 여기 문자로 나오면 어떡할 거냐? 약간의 사고력이 필요해. 이제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해하면 괜찮아. 자, X가 따른다. 21, 5. 이제는 바로 갈게. 양면에 뭘 빼야 돼? 21을 빼야지. 그리고 나눠야지.
뭘로? 5로 나누는 Z의 정의는 이번엔 안 썼어. 몇 번 보여줬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인가? 아니 마이너스 1이 아니지. 8이지 8. 40이니까. Z. 얘는 계산할 수 없어. K 때문에. 8부터? 뭐야? 60? 왜 60이 되니? 잘못 썼지? 6인데. 네. 그럼 이거는 얼마야? 마사? 맞아. 근데 얘가 확률이 써있어. 0.84. 그럼 마산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야 될지 몰라. 그지? 근데 0.84야. 그러면 나는 일단 0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것 같아. 얘가 0보다 클까 작을까? 부터 생각할 거야. 마산부터 0까지는 0부터 3까지랑 똑같지. 0.4987. 뭐야? 아직도 모자르지? 그럼 얘는 더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럼 이제 얘가 3보다 크냐 작냐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어차피 우리가 확률을 알기 때문에 얘랑 얘를 더해서 3 말고 이 동그라미를 여기다 표시했을 때 두 개 더한 게 0.84니까 오른쪽의 넓이는 빼면 되지. 정확하게 찾으면 되지. 그러면 0.34 있어요. 0부터 1까지 확률이야. 0부터 1까지 확률이 0.3423.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지. 끝. 문자긴 하지만 이렇게 대수를 비교해서 조금씩 접근하면 돼. 처음에 0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봤지, 그렇지? 항상 기준이 0이 되면 좀 접근이 쉽다. 이거. 751번도 볼까? 자, x가 땀이다. 그러면 쟤를 x에서 뭘 빼고? 이거는 문자지만 어쩔 수 없어. m이라고 써있으면 m을 뺄 수밖에 없고. 표준 편차 16, 이거 표준 편차 16 아니잖아. 이것도 페이크야. 정확하게 제곱을 항상 확인해야 돼. 실수라고 하지 마세요. 매번 확인해야 돼. 자, 여기 Z가 M 때문에 몰라.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33이야. 자, 얘는 범위가 이거의 왼쪽밖에 몰라. 항상 0을부터 생각해라. 얘가 0보다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이 녀석이. 해보면 되잖아. 그치? 그 두 개를 해보면 돼. 그 두 개를 안 해보면서 헷갈려.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 얘가 0.933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다 해야 0.5인데. 따라서 오른쪽이다. 그래서 이만큼이 0.933이다. 근데 이미 얘가 0.5잖아. 반, 절반. 또 넘치는 부분은 얼마야? 0.433. 433이 어디 있어? 하나밖에 없네. 그게 1.5다. 끝났네. 양면에 4 곱해서 계산하면 되지. 문자여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조금만 생각해라. 왼쪽 오른쪽만 잘 따져봐라. 두 함수의 색칠한 도형의 넓이가 같다. 넓이는 확률을 뜻한다. 확률이 똑같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x 거야. 이 그림은 z 거. 표준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평균이 0이잖아. 그래서 이걸 10으로 쓰면 20부터 x가 k까지 확률과 0부터 z가 1까지가 똑같다. 얘를 무슨 화?
표준화. Z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한다고 표현해. 그러면 평균, 표준, 편차 다 나와 있으니까 평균을 빼고 이제 몇 번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 빼고 나누기를 바로 들어갈게. 빼고 나누기, 빼고 나누기, 빼고 나누기. 뭐 두 번에 한다든가 한 번에 한다고 표현할게. 어차피 부동은 안 바뀌니까. 그러면 0부터 120. 너무 쉽게 낸다. 0부터 0부터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1과 얘가 같을 수밖에 없지. 적어도 조금 내려면 오른쪽이 0이 되고 왼쪽이 문자가 되게 만들어서 왼쪽 오른쪽을 대칭성으로 찾게끔 내는 게 더 현실적일 거야. 나라면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해서 둘이 같다라고 할 거야. 그럼 얘 얼마 하게? 마이너스 2지. 0부터 1까지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좌우대칭이니까 그 정도는 내줘야지. 좀 뭔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너무 눈에 보이게. 저기 착하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에. 자, 이제 X와 Y 두 개의 정규분포가 등장한 문제가 될 거야. 상관없어. 신발이건 수학 점수건 다 Z인 거야. 표준화하면 그냥 한 가지로 표준이 되는 거야. 모두가 Z가 되니까. 표준은 딱 하나다. Z 하나다. X가 따른다. Y가 따른다. 이렇게 표시를 잘 해주시고 잊지 않게. 이제 바로 들어간다.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동시에 진행. 얘랑 같다. 역시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20 나누기 4. 그러면 이게 Z. 이것도 방향이 똑같아. 크거나 크거나 같아. 방향이 똑같지.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야? 크거나 같은 확률과 작거나 같은 확률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대칭이어서 얼마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0. 그러니까 이 둘의 평균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별표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마이너스 별표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똑같잖아. 이걸 이용하는 거지. 크다와 작다가 같다는 얘기는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다. 즉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해야지. 둘을 평균 내서 그게 0이다. 가운데 0이 있다 라고. 바로 밑에 있네. 부동항의 반대입니다. 756. 문장제. 요거까지 하면 되겠다. 요거까지 하고 테스트 보러 가겠습니다. 키가 정규분포 172, 표준편차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한글로 나와 있잖아. 키가 따른다라고 돼 있지. 그럼 키가 x인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아까는 x가 따른다. 지금 키가 따른다. x가 키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x로 보여야 돼. x가 167 이상, 176 이하가 몇 퍼센트냐? 확률을 구한 다음에 100을 곱하시. 퍼센트는 확률 곱하기 100이야. 자, 따라서 167 이상, 176 이하의 확률을 일단 구하고 100은 이따 곱하면 되니까 퍼센트는 이거는 얘기지. 자, 바로 들어가. 167에서 뭘 빼? 확률을 빼. 나누기 표준 편차. 가운데는 Z라고 바로 써버려. 우리 Z를 만드는 과정이었어. 176 나누기 172 나누기 표준 편차. 왜 0.8이야? 1일 줄 알았더니 0.8이네. 보니까 0.8이 써있어. 맞아. 그럼 얘는 좌우대칭이 아니니까 두 문제를 따로 풀어야 되고 0부터 0.8은 바로 써있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로 바꿔서 풀면 되니까 두 개 다 써있고 두 개를 더하면 확률이 나왔지? 퍼센트니까 거기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100 해주면 돼. 자, 문장제로 더 잘 나오겠지. 그러니까 거의 똑같거든 구조. 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문장제 문제 중에 수학은 문장제가 항상 어렵잖아. 그리고 뭔 말인지 한번 해야 되잖아. 가장 해석이 쉬운 게 통계야. 약간 뻔하게 출제되고 있어. 연습만 했다면 이것도 그 문제네 라는 느낌으로 풀면 돼. 자, 758번까지 숙제 나갑니다. 759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758.